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가 대한민국을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은 내부 폭력으로 멍들고 있는 군대 내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역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집단 따돌림과 폭행에 고통받던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데요. 네, 배움과 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군대와 청소년기가 어쩌다 따돌림과 폭력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군 윤일병 그리고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 두 사건에서 나타난 집단 따돌림과 폭행은 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육군 윤일병 그리고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 두 사건에서 나타난 집단 따돌림과 폭행은 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비상대책 위체대로 들어가면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요. 비대위원장으로 박영선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 대행을 추대했습니다. 당초에는 외부위원장을 영입하겠다 이런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외부위원장을 안 구한 건지 못 구한 건지 그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묘한 흐름들도 오늘 오전까지 감지되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분명한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어저께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정세균 상임고문 등 일부 중진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직후에 민주통합당의 대선평가위원장을 맡았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요. 한 인터뷰에 나와서 2012년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선거 책임 소재에 직접 관여된 분들이 비대위를 끌고 가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쪽으로 가보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오늘 당직 인선을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근데 늦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당초 오늘중으로 예상됐던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 주요 당직 인선이 지연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력한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삼선의 유승민 의원이 총장직을 고사하면서요. 당직 인선이 전체적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삼고 초려 중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삼선의 유승민 의원 대구 출신이죠. 내년에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한 4명 정도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둘러싼 횡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요. 오늘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그리고 김재윤 의원이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잡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또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자신의 차량과 장남의 집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요. 내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에 출두할 예정이고요. 철도 부품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조혈용 의원도 내일 역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 순환시대가 도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순천경찰서가 유병헌 회장의 별장 비밀공간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는데도 이를 묵살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경찰청이 감찰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병헌 회장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 별장에 비밀 공간이 있을 거라는 제보 전화를 순천경찰서 경찰관 4명이 받았지만 모두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이 순천에서 거주하는 제이 씨는요. 5월 26일 그리고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순천서 정복과 그리고 인천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비밀 공간의 존재 가능성을 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천 경찰은 제이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이 씨는 114 이용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았는데요. 그 결과 제이 씨가 순천경찰서 정보과에 전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제보 전화를 두고 경찰은 부인하다 걸렸고요. 검찰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 기관 모두 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기 경쟁이라도 벌이는 모양입니다. 네.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국방부가 살인죄를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요? 예, 여론에 등 떠밀려 하는 이 모양새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국회 국방부 긴급 현안 질의에서요. 김응석 법무실장은 오늘 오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뒀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이 군이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속에서 별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어떤 지적을 했습니까? 참 오늘 성토장이었습니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은요. 윤일병 사망 직후 보도자료에는 평화로운 병영에서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축소 은폐를 위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 과정 중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했던 박종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구타가 아니라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내가 30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경국 대변인은요.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은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군 지휘관을 불러다 놓고 당시 발생했던 동부전선 일반 전초 총기 사건과 관련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을 두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휴가 기간이어서 그런지 평소 월요일에 비해서도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 구간 선택을 잘 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이렇게 양방향 여의도권에서만 차량 밀리고 있는데 여의도권 올림픽대로 소통 상황은 좋습니다. 올림픽대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 에서 차량 밀립니다. 이 밖에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갔는데 한남대로가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리는데요. 남산 2, 3호 터널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이고요. 다만 터널 나와서 중앙경리단까지는 서행입니다. 동호로 금호터널에서 약수역까지, 반대 동대입구역에서 약수역까지 각각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봤습니다. 이 밖에 반포대로는 강남터미널 고가차도부터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교통량 꾸준한데요. 이 주변의 신반포로가 잠원나들목부터 반포동 사거리 쪽으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재보선에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 당 재건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당의 재구성부터 강도 높은 쇄신 방안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딛고 일어설 논의들이 한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재건과 이후 행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의원총회 있었죠? 예. 예. 참가하셨습니까? 네. 네. 그 어떤 결정이 나왔나요, 오늘? 박영선 직무대행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만장일치 동의를 했고요. 예. 그다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한을 예. 박영선 위원장에게 모두 위임을 했습니다. 네, 몇 명으로 하는지, 누구로 하는지는 완전히 정권을 위임하셨나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7.30 재보궐선거 결과가 야당의 참패다, 여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공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국회에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예. 너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편중을 하고 예. 또 정부 여당의 실정만을 부각시켰지만 예.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무슨 대안 또는 생산적인 정책이 있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도 상당히 식상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네. 하고 네.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그동안에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적당히 하는 그 나쁜 관행과 제도에서 출발이 됐는데 네. 세월호 3사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도대체 야당은 무슨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조금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서 네. 심판을 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수선 위원님은 여전히 민주당 그러시는군요. 습관이 돼. 민주당이 자꾸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그죠? 네, 국민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나와요. 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이 좀 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만 하는 비판과 견제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좀 생산적이고 대안적인 정당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자, 지금 사실 야당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에게만 국정을 책임지라고 할 것이 아니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또 여당이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야당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당은 무릎을 꿇리게 하는 정도의 강경 투쟁을 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도저히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국민의 심판과 판단에 맡기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여당이 있어야 좋은 야당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힘이 약한 야당 입장에서는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여당에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리게 하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목적을 관철도 못하고 힘만 다 빠져서 국민들을 피로감에 젖게 하는 그런 것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 같은 것을 개발을 하고 추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들리는데요. 그런데 저는 정당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정당에서 오래 계셨는데 그게 무슨 정책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게 저렇게 잘 안 됩니까? 국회의원분들은 이렇게 바쁘십니까? 아니요, 되는데 야당이 여당과 차별화를 내세우고 또 이제 진보 정당이라는 이념의 틀에 묶여서 또 보수 여당의 정책도 인용할 건 인용하고 동의할 건 동의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양 진영이 경존할 수 있는 그런 이념과 그런 정책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라는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당을 하고 예. 나중에 다른 당과 정책 타협을 하거나 연정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당 정치 맞다. 이런 점이 그런데 지금 2008년 이후에 민주당이 천명야당을 내세우고 강경투쟁 일변도로 왔습니다만 선거에서는 연전연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당의 정책이나 방향은 국민의 심판과 판단에 종속이 돼야지 국민의 심판과 판단에 역행을 해가지고 성행하는 정당이라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세우더라도 국민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행성을 돕는 정당의 자세는 고쳐져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개파 문제 좀 해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에 개파가 많습니까? 사실은 개파가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개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사람이 모여서 정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또 친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생각이 같고 또 다르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정책 경쟁과 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의사와 이념이 같은 분들이 만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숫자 노름을 위한 그 모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정책 경쟁이 아니고 당권 경쟁을 위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입신과 연달만을 추구하는 그런 개파 형성과 활동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되고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개파는 없죠? 저는 모든 분하고 다 같이 하는 범개파입니다. 범개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당권 때문에 개파가 생기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선진국에서 볼 때 이렇게 중앙당이 왕성하고 거기에 당권을 차지하는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지도부가 그냥 멋대로 전략공천을 하고 하는 이런 나라가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제대로 된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정당 자체가 민주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동안에 독재 투쟁을 해오는 과정에서 김대중, 김영삼 양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이루가는데 획기적인 정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공적을 이루셨는데 한편으로는 정당 민주화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고 도외시됐다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 정당 보수 노릇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인 명분 있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다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홀함이 좀 있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붕당이고 도당이 돼가지고 한국의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큰 폐해와 장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 정당이 패거리 작당이 아니라 정책 정당이 되려면 정말 그 정책 경쟁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당권 뭐 공천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위 패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파라는 것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끼리끼리 우리가 남인가 해가지고 공천에서 부당한 배제를 당한다고 그럴까? 공천에서의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그런 동맹관계, 제휴관계를 갖는 그런 개파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파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분명히 지금도 있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반성하고 해체해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론에도 그 개파의 생성과 활동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또 그리고 계속 개파 활동을 했을 경우에 해당 차원에서 엄히
문제를 삼는 그런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내에서 그 개파 타도 해체를 위한 무슨 본격적인 활동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비대위가 일반적인 당무를 대행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민주당을 한골 탈퇴시키는 혁신위원회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망라돼가지고 논의가 되고 해결책이 모색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까요? 기대도 될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될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안 되게 되면은 민주당 이제 새정치 민주당을 해체해야 되죠.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백척간두에서 사직생을 각오로 이렇게 국민만을 보고 혁신을 정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르떼 닥터앤닥터.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 한민국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YTN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상병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역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와 같은 기본 인식을 토대로 다음 두 가지 지휘 조치를 우선 취하겠습니다. 첫째,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재판 관할을 제28사단에서 제3군 사령부로 이전하겠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가혹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 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 조치한 16명에 추가하여 제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8월 6일부로 가동하겠습니다. 위원회에는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님,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도록 하여 전군 차원의 개선책을 도출함으로써 병영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악습과 적폐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가해자와 같은 사고 우려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역 복무 부적격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호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병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고충 신고 및 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군 내에 소원 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추가하여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각급 교육기관 및 야전부대 등에서 시행 중인 군법 교육에 더하여 인권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의 정신과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입대한 지 120일 만에 순직한 윤상병의 희생과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듯이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 뉴스 정면 승부 2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 군 전문 변호사와 국회 국방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전문 변호사죠. 천상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8살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혹행위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새로 전입원 윤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런 사소한 이유로 30일이 넘도록 거의 매일 수시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 다리 등을 폭행당하고 치약을 입에 짜서 삼키게 하고 억지로 물을 먹이고 기마 자세로 서 있게 하고 가래침을 먹게 하는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했었습니다. 성추행도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요. 네, 성추행 논란은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쓰러져 있던 윤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이라고 하는 그 바르면 화끈거리는 그 연고를 발랐다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은 군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 많이 접해보셨습니까? 예,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수시로 현역으로 제가 근무를 할 때도 네. 많이 이런 사건들을 수차례 봤었고 네. 예, 번역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네. 몇 번 변론 활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군대 내에 이런 가혹행위 사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주로 어떤 사건들이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좀 소개를 하신다면. 제가 경험하거나 기억나는 사건들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
페트병 한 2병 정도 되는 물을 쉬지 않고 한 번에 다 먹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배식량이 한 1,000배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시키는. 그럼 도대체 그걸 왜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강제로 스스로 이렇게 자유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있었고요. 아하. 예. 상당히 가혹행위라는 행위 자체가 행위 태양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계셨었는데 참 이게 이런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특별한 어떤 조건이나 특별한 사병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경험에 비춰볼 때. 예, 물론 그 가해자의 특수한 어떤 성향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혹행위라는 범죄 자체는 사실 상당히 은밀하게 행해지고 네. 사실 가해자들이 크게 죄책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장난으로 재미로 그랬다라는 변명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예. 그렇다라면은 사실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드러나는 범죄인 가혹행위보다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지는 가혹행위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을 거요. 예.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일상적으로 어느 부대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의 군대에서는 사실 사병간의 구타라든가 이 폭력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죄악이다, 야만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국 선진국 군대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의 인권 존중이라든가 개인의 사생활 존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군의 경우에는 사병들의 경우에도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 시간이 주어지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반면에 우리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내무반 생활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굳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이제 단순 상해치사죄로 적용하느냐, 살인죄를 또 검토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수사를 더 자세히 해봐야 소위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그걸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증거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렵죠. 예, 입증 활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 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수익을 놓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또다시 폭행을 하고 긴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주먹으로 심장이나 폐가 있는 가슴을 세게 때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검토를 해볼 만한 이유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죽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겠죠? 평소에 말이죠. 군대 내 이런 가혹행위에 대해서 군 당국의 제재나 처벌은 어땠습니까? 사실 가혹행위로 이렇게 윤일병의 경우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가혹행위 정도도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가혹행위의 경우에는 사실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요. 대부분 실형이 통고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병사들의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초범입니다. 대부분 초범이고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 이하의 나중형이 통고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지휘관들이나 군 지휘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뢰 군대 사회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예 이런 일이 경영 생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밟은 생활에서 완전히 자치를 감추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군 지휘부부터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천창수 변호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보고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참혹하고 끔찍한 고문, 네. 폭행 사건, 그래서 결국 병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 네. 국방위원 모두가 분노와 참혹한 심정을 토로하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가 네. 넘쳐나는 그런 국방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군 전문 변호사하고 대담을 해봤더니요. 네. 군 지휘부에서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저 젊은 병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나 또는 그래서 좀 가볍게 처벌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물론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군이 이 문제를 다뤄왔던 방식을 보면 예. 그렇게 소홀하게 여겼던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령 네.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되기 전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고는 못 받았군요. 네. 중간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군에서 흔히 있었던 그런 구타 사건이고 가혹행위였다라고 일선 지휘관들이 봤던 게 아니냐. 네. 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겠다고 한다면 즉각 장관한테 보고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계속 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부모님한테 전화 통화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군대 내 휴대폰 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혹시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이 윤일병의 유가족이 된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 윤일병을 면회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2번 다 그 문제의 가해 병사들 때문에 면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면회를 했더라면 네.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하소연했을 수 있을 알아차릴 수 있었겠네. 예. 그러면 뭔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군이 이 내부의 문제를 쉬쉬할 게 아니라 네. 일선 병사들에게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자. 그래서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구타가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알리고 신고하도록 하자. 네. 이런 얘기가 국방위원들 가운데서 제기가 되었고 네. 육군 참모총장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군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도 있긴 있는데. 물론 그런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네. 더 이상 군 내에 이른바 아군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는 적군도 이런 아니고. 상황을 방치해 놓고서야 어떻게 전투력이 발휘되겠습니까? 네. 보안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나중 문제다. 네. 이 문제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좀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군 최고 수뇌부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는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윤일병의 유가족에게조차도 수사 기록을 일체 군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가족들에 의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서 민관군 무슨 합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늘 국회에서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왔었나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했습니다. 보고했어요.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부대관리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예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시키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병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매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병영 문화를 혁신해 온 것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병영 문화를 혁신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런 후진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군 내 고질로 남아있는 이런 폐쇄성을 완전히 허물어서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민간이 들어가서 조사하고 네. 병사들의 고통을 직접 수리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국방 옴부드맨 제도 같은 것들이 과감하게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방 옴부드맨 제도. 예. 뭐 10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대책이라고 내놓긴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예. 그 대체적으로 뭐 재탕 3창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네. 예, 무엇보다도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선의 초급지휘관이나 하급지휘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군 수뇌부는 정작 책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벌백계하는 심정으로 군 수뇌부가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를 군에다가 더 이상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국방 옴부드맨, 국방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은 국회가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군 생활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국회도 일 좀 하는 것이 보여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회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두고 무슨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또는 심지어 김관진 안보실장, 이렇게 책임론들도 불거지고 있는데, 야당에서 특별히 입장을 정하신 게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사퇴하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고 개통을 통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이건 육군 참모총장이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군이 이 사건 직후에 4월 달에 전군 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또 군 수뇌부 특별회의도 갖고 또 6월 9일에는 육군 일반 명령도 35년 만에 하달합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군 수뇌부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이 사건을 알았을 거다? 예. 그랬다고 한다면 더더욱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 책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국방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책임져야죠 이제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 차원에서 또 준비하시거나 추진하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회 내에 국방운영개선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소위를 통해서 향후에 병역문화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감독하기로 했고요. 또 이 병역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게 군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다. 온 국민이 달려들어야 하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병역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 설치하도록 국회의장에 건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여야가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됐네요. 그럼 이제 그 특위는 만들어지겠네요. 일단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으니까 국방위 차원의 결의이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특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무슨 세월호 관련도 그렇고 뭐도 만들고 한다는데 잘 안 하시니까 이 문제는 또 얼마나 잘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진성준 의원님의 의지가 강하시네요, 아주. 예,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9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육군 윤일병 그리고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 두 사건에서 나타난 집단 따돌림과 폭행은 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0307님께서는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매너리즘과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0945번 휴대전화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조의 뉴스 정면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